우리가 알고 있는 100m 기록은 정확한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100m 기록은 대부분 학창시절 때 체육 시간에 측정한 값을 우리는 100m 기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확하게 측정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트랙이 있습니다. 자, 우리 출발선에서 우리는 출발을 대기하고 있고요. 도착선에 이렇게 스님께서 우리의 기록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작 알리는 총과 이렇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시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스님께서 이렇게 시작 알리는 총을 울리게 되면 우리는 출발선에서 출발해야 되고요. 선생님 또한 시계의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달리죠. 그리고 도착선에 도착을 합니다. 스님께서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시계의 멈춤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기록을 정확하게 스님께서 측정해 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을 했다면 선생님께서 우리가 출발과 동시에 시계의 시작 버튼을 눌렀으며 도착과 동시에 시계의 멈춤 버튼을 눌렀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출발 시, 출발과 동시에 우리가 여기 있는 시계의 시작 버튼을 눌렀을까요? 네, 여러분도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스님께서 출발 총성을 올렸을 때 100m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소리의 속력은 얼마이죠, 우리가? 네, 소리의 속력은 1초에 얼마를 갑니까? 네, 1초에 340m를 가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떨어지죠, 우리는? 네, 100m라는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총성이 울린 이후에 언제 출발했을까요? 맞습니다. 총성이 울린 이후에 340분에 100초만큼 이렇게 늦게 출발했다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출발이 동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시간은 정확하게 측정이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동시에 그리고 또 우리가 도착했을 때 동시인가 도착했을 시. 도착 시 동시에 맞을까요? 네. 도착 시 선생님도 도착선에 계시고 우리 도착선에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록은 원래 기록보다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는 선생님께서 시계를 누른 이후에 340분에 100초 이후에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확한 기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기록은 측정한 기록에다가 빼기 340분에 우리가 100초를 빼면 우리는 정확한 기록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의 정확한 100m 기록 측정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100m 트랙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출발선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번에 선생님께서 도착선이 아닌 출발선에 같이 있는 거죠. 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출발 총성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달리게 될 것이고요. 물론 선생님께서는 출발 총성과 함께 시계의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달려서 도착선에 도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시계의 멈춤 버튼을 누르게 되겠죠. 자, 이때 측정한 시간 여러분들의 기록은 정확한 걸까요? 네, 우리가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게 있죠. 뭘 확인하면 될까요? 그렇죠. 동시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과연 우리가 출발은 동시에 우리가 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출발할 때 여러분들과 선생님은 같은 공간, 같은 점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출발은 동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착은 동시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도착했을 때 선생님은 도착 버튼을 눌렀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과 선생님은 떨어진 거리가 있죠. 같은 점에 있지는 않죠. 그래서 동시가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만큼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록을 손해 또는 이익을 받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선생님께서 멈춤 버튼을 누를 때는 여러분들이 도착한 걸 보고 누르겠죠. 도착을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빛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빛이 얼마만큼 우리가 100m, 빛이 100m를 이렇게 오는 동안에 된 우리가 시간 지연이 생겼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빛의 속력, 광속이라고 하죠. 광속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네, 광속은 우리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per second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편하게 우리가 광속을 C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의 지연은 우리가 3 곱하기 10의 8승분의 우리가 100여 초만큼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록은 손해배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100m 기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네, 어렵지 않죠. 뭐냐면 출발도 동시고 우리가 도착도 동시를 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동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점에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출발할 때 시계를 여기에 어디에다가 네, 출발선에다가 A라는 시계를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착했을 때도 한 시계 또한 다른 B라는 시계를 딱 갖다 놓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출발할 때 A 시계의 시작 버튼을 누르고 도착할 때 우리가 B 시계의 도착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자, 우리가 출발도 동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도착도 동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시간을 구하려면 우리가 A 시각에서 B 시각이죠. B 시각에서 이렇게 A 시각을 이렇게 빼게 되면 우리는 시간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쉬운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출발할 때 A 시계는 동시에 시계를 누른 게 맞아요. 그죠? 여러분 출발할 때 A 시계는 여러분들과 동시에 이렇게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B 시계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동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B 시계는 우리가 출발하고 나서 빛이 오는 시간, 빛이 오는데 우리가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 B 시계는 우리가 출발한 이후에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까지 왔을 때 그 이후에 빛이 도착이 될 것이고, 그래서 B 시계는 우리가 동시가 아닌, 동시에 우리가 누른 게 아닌 우리가 늦게 우리가 시계를 누른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100m만큼 떨어진 거리에 대해서 빛이 온 시간을 계산을 해서 B 시계의 시각을 우리가 A가 우리가 0초에서 우리가 시작했다면 B 시계는 얼마부터 우리가 3 곱하기 10의 8승분의 우리가 100초만큼 이렇게 더 미리 시계를 맞춰 보내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B 시계가 우리가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눌렀을 때 우리가 시간에 대한 우리가 값을 보상을 해서 맞춰놨기 때문에 B가 우리가 도착했을 때 여러분들 B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우리가 달린 시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지금처럼 뭐냐면 우리가 이 관찰하는 측정하는 앞으로 측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좌표에다가 여러분들이 출발선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떨어진 거리만큼의 우리가 좌표에다 시간을 보정을 해서 시각을 보정을 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게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이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고 있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보정이 일어난 이후에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거리에 대한 우리가 이미 보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여러분들께서 문제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면 위에 B학생이 서 있습니다. B학생 앞을 이렇게 버스가 지나가고 있네요. 자, 버스의 정중앙에는 A학생이 서 있고요. A학생 머리 위에는 성광장치가 있습니다. 성광장치에서 이렇게 빛을 번쩍하고 발광이 된다면 A학생은 여기 있는 빛이 버스의 앞쪽과 뒤쪽에 동시에 우리가 도착이 된다는 걸 보게 됐고요. 그죠? 자, 이유는 우리가 빛의 속력을 보통 광속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광속은 뭐로 표현하죠? 우리가 C로 표현합니다. 광속 C는 3 곱하기 10의 8승/ms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과연 B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자,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자, 빛이 우리가 번쩍한 이 공간은 우리가 변하지 않겠죠. 이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버스는 이렇게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B 입장에서는 빛이 진행하는 거리가 뒤쪽보다는 앞쪽이 더 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빛의 속력은 일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B는 뒤쪽에 빛이 먼저 도착하고 앞쪽에 나중에 도착했다 하겠죠. 그래서 B 입장에서는 우리가 빛에 도착한 시간을 동시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관측자에 따라서 동시가 될 수도 있고 동시가 될 수 없는 것,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는 동시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지표면 위에 B학생이 있습니다. 자, B학생 앞을 버스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한 속력 V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위에는 A학생이 장난감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자, A학생이 장난감 총의 총알을 이렇게 발사하게 됩니다. 자, 정지했을 때 우리가 총에 대해서 총알 속력을 라지 V로 이렇게 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총알의 속력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학생 입장에서는 총알의 속력이 얼마로 측정될까요? 네, 여기 있는 총은 A 학생에 대해서 멈춰 있고 총알의 속력은 총에 대해서 속력 V로 가기 때문에 A 학생은 이 총알의 속력을 V라고 측정하게 될 거예요. 자,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B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오른쪽 방향으로 라지 스몰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고요. 총알은 우리가 정지되어 있는 총에 대해서 우리가 라지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총은 우리가 버스 위에서 속력 V로 가고 있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총알의 속력은 V 플러스 V라고 측정할 수 있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상대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측자에 따라서 이 총알의 속력이 다른 것처럼 관측자에 따라서 물체의 속력이 달라지는 우리는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상대 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림 기억나시죠? 네, B는 지표면에 서가지고 있고요. A는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 V로 가는 버스 위에서 이렇게 총알을 V 속도로 발사시키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 속도를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속도 개념과 똑같아요. 자, 예를 들자면 A가 본 B의 속도, 그리고 B가 본 A의 속도, 그리고 A가 본 총알의 속도, 그리고 B가 본 총알의 속도. 이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관찰자와 우리가 관찰되는 물체의 우리가 속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상대 속도로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실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관측자가 본 우리가 물체의 속도를 나타낼 때는요. 누가 봤냐면 A가 B를 봤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살표를 보세요. 시작. A가 누굴 보고 있죠, 우리가? 네, 이렇게 B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는 A에서 B 방향, 그리고 속도 V라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A가 B를 보게 되면 B는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네, 왼쪽 방향,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V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표현할 때 VB 빼기 VA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B가 본 A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VBA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VA 마이너스 VB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쓰실 때 여러분들은 관측당하는 물체를 앞에 쓰시면 되고요. 물체.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물체, 관측당하는 물체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뭘 쓰시면 되냐면 우리가 관찰자를 쓰시면 돼요. 관찰자. 조금 더 디테일을 알려면 우리가 벡터의 뺄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왜 뺄셈이 이렇게 나왔는지 확인하고 싶은 친구들은 물리학 2에 나와 있는 벡터의 합성에 대해서 합성해서 벡터 뺄셈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A가 본 B의 총알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봤죠? 네, A가 본 총알 속도, 총알을 제가 이렇게 C라고 하도록 할게요. C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C 마이너스 V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네, B가 본 총알의 속도라 쓸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냐면 VC 마이너스 이렇게 VB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상대 속도라 하면 좀 재미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자, B가 본 총알의 속도가 얼마인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됩니까? 네, 오른쪽 방향을 제가 플러스,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한다면, V로 씹는다면, 오른쪽 방향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네, V 플러스 V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라지 V는 누가 본 속도죠, 우리가? 그렇죠. A가 본 총알 속도죠. 그래서 A가 본 우리가 총알 속도. 어디 나와 있냐면 얘가 V라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값이 V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 있는 속도 V는 누가 본 겁니까? V는 우리가 B가 본 자동차의 속도거든요. 다시 B가 A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B가 본 A의 속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우리가 스몰 V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B가 본 C의 속도는 C-B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두 식을 이렇게 더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네, B가 본 A의 속도와 더하기 우리가 A가 본 C의 속도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죠? 우리가 네, VC 마이너스 VB가 나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그렇죠. VB에서 VC. 자, B가 본 C의 속도. 자,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B가 본 여기 있는 우리가 C죠. C의 속도는 자, B가 본 A의 속도에다가 A가 본 C의 속도를 구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네, 그래서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지표인의 B학생이 있습니다. 자, B학생 앞을 버스가 일정한 속도 V로 등속 운전하고 있습니다. 자, 버스 위에는 A학생이 장난감 레이저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자, A학생이 레이저를 발사시키게 되면 과연 A학생과 B학생이 관찰하는 레이저, 즉 빛의 속력은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자, 우리가 빛의 속력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얼마죠, 우리가? 네, 맞습니다. 빛의 속력은 우리가 이렇게 C라고 하고 있죠. 광속이라고 있죠, C. 자, 우리가 3 곱하기 10의 8승/ms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A학생이 측정한 우리가 빛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C라고 측정을 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B가 측정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B 입장에서는 당연히 버스가 앞쪽으로 V로 가고 있고 버스 위에 A라는 학생이 있고 그리고 빛을 쐈기 때문에 버스와 우리가 이 학생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스의 속력에다가 광속을 더하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B 학생은 버스의 속력 더하기 C라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확인을 해본 거예요. 자, 확인을 해봤더니만 우리가 A 입장에서는 우리가 빛의 속력은 C로 측정이 됐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B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상하기를 V 플러스 C라 놓을 거라 예상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광속은 똑같은 C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현상일까요? 자,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현상을 우리 뭐라고 했냐면 바로 광속 불변의 원리. 자, 우리 빛의 속력은 관측자와 관계없이 항상 똑같이 측정된다는 게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설정한 가설 중에 하나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P지역과 Q지역 사이에는 강이 있습니다. 자, 이 강의 강물은 오른쪽 방향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화살표는 강물이 흐르는 방향과 강물의 속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강에서 이렇게 A 학생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A 학생의 속력을 이렇게 화살표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P지역에는 B 학생이 있습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학생이 P지역에서 Q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강을 가장 빨리 지나갈 수 있는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느 방향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이 B가 봤을 때 A의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방향으로 A 학생이 수행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B 학생이 봤을 때 어떻게 볼까요? 네, 맞습니다. A 학생은 1번 방향 가고 있지만 강물이 이렇게 아래 오른쪽 방향에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강물의 흐름을 인해서 우리는 1번 방향이 아니라 1번 1' 방향으로 간다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자, 2번 방향으로 이 학생이 수행하고 있다면 B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이렇게 보고 있겠죠.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강물 흐름 때문에 이렇게 2번이 아니라 2' 방향으로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3번 방향 수행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물의 흐름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볼까요? 네, 이렇게 3' 방향으로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P에서 Q 지역으로 가장 빨리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P 지역에서 Q 지역으로 가는 가장 우리가 빠른 속력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P 지역에서 Q 지역으로 가는 가장 빠른 속력은 몇 번입니까? 1번은 보이는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이 방향, 요 정도 화살표의 길이가 여기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2번은 어떻게 됩니까? 2번은 우리가 실제 속력은 우리가 2'이지만 우리가 P지역에서 Q지역하는 속력은 우리가 여기 있는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3번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네, 3번은 이렇게 이 화살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P 지역에서 Q지로 하는 가장 빠른 이 도착하기 위해서는 몇 번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2번 방향으로 확인해 가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짚고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물속에서 우리가 A가 측정한 우리가 A의 속력은 네, 1번, 2번, 3번 방향 다 똑같은 속력을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여기 나와 있죠? 네, 여러분들의 수용 속력은 일정하니까요. 근데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네, 우리가 B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B 입장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A 학생의 속력을 비교해 본다면 몇 번이 가장 빠릅니까? 네, 1번보다는 2번이 빠르고요. 2번보다는 3번이 빠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네, 물의 흐름 때문이죠. 네, 강물의 흐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B 입장에서 속력이 다르게 측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슨과 몰리는 AB2 학생을 본인의 실험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AB2 학생을 본인의 실험에 참여시켰죠. 자, 어떤 실험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마이클슨과 몰리는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정사각형 한 꼭지점에 A 학생에게 레이저 총을 주었고요. 그리고 레이저 총을 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꼭지점에는 이렇게 거울 P를 놨고요. 또 다른 꼭지점에는 거울 Q를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지점에는 이렇게 검출기를 설치했고요. B 학생에게 검출기를 확인하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사각형 정중앙에는 이렇게 반투명 거울을 놓았습니다. 자, A 학생이 이렇게 레이저를 쏘게 된다면 레이저는 이렇게 반투명 거울에서 일부는 반사되어서 거울 P로 가게 되고요. 거울 P에서 다시 반사되어서 반투명 거울을 지나서 검출기로 진행하는 빛이 있고요. 또 다른 빛은 반투명 거울을 지나서 거울 Q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거울 Q에서 다시 반사되어서 반투명 거울로 가게 되고요. 반투명 거울에 도착한 빛은 다시 반사되어서 검출기를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경로를 지나는 빛 중에서 어느 빛이 먼저 검출기에 검출되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떨어진 이동한 거리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노란색 이동한 경로와 여기 있는 우리가 파란색 이동한 경로는 거리는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경로에 관계없이 이동한 거리는 같아요. 자, 그러면 검출기에 우리가 검출된 빛의 우리가 시간은 똑같이 그렸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검출되는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너무 쉽게 생각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우리가 역사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빛은 우리가 파동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파동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매질이 필요하거든요. 네, 매질이 필요해요. 파동을 전달시키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매질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에테르라는 우리가 물질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태양에서 빛이 이렇게 올 때, 지구에 도착할 때 에테르라는 매질,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이 파동이 전달된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실험 기억나시나요? 이 실험이라 아니라 우리 앞에서 방금 했던 우리가 이 그림. 자, P 지역에서 Q 지역으로 우리가 A가 수용을 할 때 B가 관찰한 우리가 A의 속력 기억나십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속력이 가장 빨랐습니까? B가 관측했을 때 우리가 속력은 우리가 B가 관측했을 때 속력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3번이 가장 빨랐고 2번이 가장 그다음 1번이 가장 느렸던 기억이 날 거예요. 왜?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A의 우리가 속력은 똑같이 관측되겠지만 B가 봤을 때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이 우리가 다르게 측정되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 자, 여러분들 이 지구는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주를 공전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주에 에테르가 모두 가득 채워져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지구가 정지된 에테르를 지나게 된다면 또는 정지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나게 된다면 지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에테르가 흐르게 되겠죠. 지구에서 봤을 때. 뭐와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게 되면 제 주변에 우리가 사물들이 자동차의 반대 방향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처럼 뭐냐면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우리는 에테르가 흐르는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에테르가 흐른다면 우리가
진행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돼서 우리가 네, 속력이 다 달라지겠죠. 빛의 속력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P로 간 노란색의 우리의 경로와 여기 있는 Q의 우리가 파란색 경로는 분명히 우리가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빛의 속력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출기에 두 빛이 동시에 관측되는 게 측정이 되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주에는 뭐가 없다? 에테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로서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일크스 몰리 이 실험은 우리가 우주에는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고 진공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실험의 결과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B학생의 지표면이 있습니다. 자, B학생 앞을 버스가 일정한 속도 V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직선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는 A학생이 공을 들고 있고요. A학생이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A학생은 공을 연지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던졌다가 떨어지는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학생이 측정했을 때 이 공의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은 위로 갔다가 이렇게 아래로 연지 위쪽으로 올랐다가 연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운동을 한다고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B학생이 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버스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버스는 뭐라고 있다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버스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버스의 진행을 기준으로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A학생은 버스에서 위치가 바뀌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A학생을 기준했을 때 A에는 버스의 위치가 바뀌지 않고 있고 공의 우리가 수평 방향에 대해서 이 공의 위치 또한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B 입장에서 보게 되면 버스가 이렇게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A의 위치는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당연히 A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고 공의 위치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은 어떻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공이 A 입장에 있을 때 손에서 떨어졌을 때 차는 이렇게 버스는 앞으로 갔기 때문에 이 공은 다시 이렇게 떨어지게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연직 방향에 대해서 직선운동을 하고 있지만 직선 등가속도 직선은 운동이죠. 등가속도 우리가 직선 운동을 하고 있지만 자,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그렇죠. 우리가 등가속도 우리가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자, 재미난 게 뭐냐면 A와 B가 이 공의 운동을 예상하기 위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공식은 똑같아요. 자,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어떤 물체가 힘을 받게 되면 뭐가 바뀐다? 우리가 운동 상태가 바뀐다. 알짜임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긴다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A는 질량분의 합력이라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한 우리가 가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물체의 등가속도 특식운동 기억나죠? V는 V0 플러스 AT와 자, S는 우리가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리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체의 우리가 운동 상태가 관측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물리 법칙은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체의 운동은 상대적으로 있지만 물리 법칙은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다는 이 법칙을 원리를 우리는 상대성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